네, 비트코인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00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66,000달러 위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증시 흐름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FOMC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PI와 PPI 상황을 보면 조금 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와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줄 법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0달러 위에 일단 자리를 해준다는 건 다행인데, 사실 2차 박스권 저점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과연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6만 달러까지 한번 갔다 올지, 이게 지금 아직 선명하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5%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키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인데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패턴이 잘 완성됐을 때 목표는 95,500달러다. 이 패턴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잘만 반등을 해주고 다시 7만 달러 위로만 올라서 주면 다음 타깃은 9만 달러다 라고 26% 수준의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구조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세다. 많은 사람들은 약세 시그널도 없이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우세하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세 시그널도 없는데 5만 달러까지 나 기다릴 거야, 떨어져 다 받아먹을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또 다른 랠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타이트해지면 가격 변동성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서 곧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급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게 타이트해지면서 머지않아서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FX 프로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쿱치케비치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가능성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50일 이동평균인 65,000달러 지속적으로 리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여기서 반등을 훅 하고 하지 못한다라면 6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2차 박스권 2차 박스권의 하단 65,000달러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받으면 1차 박스권의 하단인 6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채굴풀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전송된 건수가 2달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장외 거래소 판매량이 3월 이후 최대다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달러 강세 같은 이런 거시적인 요인도 있고, 채굴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달라붙다 보니까 지금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죠.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QCP 캐피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시장 견인 트리거가 없는 조용한 여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의 강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FOMC 이후에 회복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채굴자들의 대규모 매도 때문으로 생각이 된다.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현물 ETF 승인이 예상되는 올 여름까지가 적립식 매수를 하기에
이상적인 시기로 판단이 된다. 이 증권 신고서 S1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올 여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트리거가 돼서 의미 있는 시장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트리거가 없는 조용한 여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그래도 지금 이더리움 출시 예상 일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7월 2일로 나왔는데,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래도 조금 다시 3,500달러 위로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리움이 최근 3주 동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을 향한 모멘텀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베팅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중요 지지선을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일정과 관련해서 에릭 발추나스가 날짜를 찍었습니다. 7월 2일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7월 4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오늘 SEC 담당자들이 발행사들에게 S1 증권 신고서 피드백을 제공을 했고 일주일 안에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따,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7월 2일이면 출시가 되겠는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진짜 능구렁인 거예요. 이게 여름에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다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7월 2일, 이제 뭐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전후 시점에서 이더리움 중심의 어떤 장세가 펼쳐지면서 알트 순환매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기를 조금 더 바라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는 한 1억 달러 정도에서 언제든지 합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뭔가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겉으로는 지금 치고 박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물밑 협상이라는 게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일단 계기가 된 것은 테라폼 랩스 이번에 SEC랑 합의를 했죠. 그래서 리플이 이 테라폼 랩스 합의권을 인용을 하면서 SEC의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는 불합리하다, 완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라는 점을 법원에 추가 입장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EC는 리플 사건과 비슷한 심지어 더 심각한 규모의 사건에도 피고의 총 매출의 0.6에서 1.8% 범위의 벌금 적용을 동의했다. 반면 사기 혐의가 없는 리플에 대해서는 해당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류만 따지고 놓고 보면 테라폼 랩스 사건은 단순히 증권이다 비증권이다를 떠나서 거기에 플러스 사기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악질성을 따져 놓고 보자라면 사실 리플 사건과 동등하게 비교될 건 아니죠. 이건 사기 사건이고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냐 비증권이냐 이걸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의 상대적인 매출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은 20억 달러라는 그런 액수를 때린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우리도 총 매출의 0.6에서 1.8% 범위로 산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리플의 2023년 연간 매출 3억 6,2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0.6%면은 217만 2천 달러, 1.8%면은 651만 6천 달러가 됩니다. 지금 SEC가 요구하는 2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엄청 아주 많이 낮은 액수가 산출이 됩니다.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1,000만 달러 이하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라 사건이 지금 의외로
지금 막상 복병 비슷하게 등장을 해주면서 리플 입장에서는 우호군의 느낌으로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SEC가 또 즉각적인 반박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SEC도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사이에 바로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 요것들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SEC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테라폼 랩스는 문제 임직원들을 모두 해임했고 모든 암호화폐 키를 삭제하고 충분한 규모의 피해자 배상도 약속을 했다. 반면 리플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리플은 테라 사례를 들어서 과징금 20억 달러가 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리플 주장을 받아들여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적정 과징금은 1억 26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건 리플이 요구하는 과징금 1000만 달러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뉘앙스만 놓고 보면 그럼 1억 260만 달러 우리가 던지면 니네 합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지금 모르겠는 게 1억 260만 달러가 뭘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출액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훨씬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매출액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SEC가 주장하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액 이런 것까지 지금 포함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1억 달러를 제시하면 니네 받을 거야? 니네가 말한 것보다 10배 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1억 달러 던지면 합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쿠팡 과징금도 1400억 원인데 리플이 뭐 1300억 원 정도 던지고 그냥 정리해버리고 하고 싶은 일들, 소송 리스크 던져버리고 열심히 잘하고 IPO에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 소송에 대한 기회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벌써 이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 1억 달러 안쪽에서 법원이 중재를 한다라면 뭔가 진짜 아무 때나 합의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얘네 대법원 끝까지 가지는 않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플 CEO가 이번에 에이펙스에서 소송 종료 시점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리플 소송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단계에 거의 왔다라고 생각한다. 판결이 내릴 때가 되면 내려지겠지만 여름이 끝나기 전이 아닐까 싶다. 그게 8월 말인지 9월 말인지를 묻기도 하지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어느 시점에 판결 자체가 의미있게 나와주든가, 아니면 그게 리플도 별로고 SEC 입장에서 별로인 상황에서 법원이 합의를 중재를 한다라면 적절한 규모로 그렇게 된다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뭐 항소심 갈 필요도 없고 대법원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좀 어떨까. 특히 테라 사건이 이번에 저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것도 보면 사실 SEC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나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벌금으로 확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이 미국이 흔히 말하는 이 법치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약간 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SEC 어떤 행태를 보면 뭐 그냥 한 1억 달러 정도 던지면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1억 달러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 달러 좀 센데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뭐 쿠팡 과징금도 1,400억 원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뭐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중심으로 정리해 봤는데, 특히 XRP 홀더분들 마지막에 SEC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멘탈 잘 케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